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가 마무리되었네요.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희 편안하게 주말 맞이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저녁 밤 시간에 휴식 비타민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각광을 받던 배당주가 올해는 좀 인기가 없네요. 코로나 이후에 중간 배당을 안 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작년에는 인기가 있지만 또 올해는 인기가 없는 이러한 우리는 트렌드를 잡아야 합니다. 매해, 매 계절마다 그 트렌드를 잡는 오늘은 또 어떤 거 주목해야 되는지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해주시죠. 자, 오늘 주식은 어땠을까요? 개인이 지탱한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쌍끌이 매도를 보였지만 개인이 4,500억 원을 사들이며 증시를 지탱했는데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간밤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880선을 지켰습니다.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나홀로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받친 모양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금요일 저희랑 같이 마무리하시는 거 어떨까요? 전문가들에게도 궁금한 사항이나 관점평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 문자 메시지 기다릴게요. 013-3366-8200 010 아니고요. 좀 낯설지만 013-3366-8200으로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씩 다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요. 오늘 전문가 방송 무례치 않고 준비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 한 주 동안 우리 출연자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웃었습니다. 오늘요, 박준섭 전문가님, 황현석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한 주가 미증시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조울증. 미증시가. 근데 변동성이 너무나 확대되었던 미증시 또 하락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잘 지탱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시장은 계속 이제 말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저희가 오늘 시장을 보면은 결국에 지금 흐름을 보면 이 코스닥 시장이 저희가 볼 때는 결국 조정 장세의 대안이다. 이게 또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나는 하루였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한 달 전에 저희가 이런 흐름을 보시더라도 한 달 전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래소의 주도주에 배팅하신 투자자분들과 또 코스닥 시장의 숫자가 나오면서 테마에 어떤 그 엮여 있는 이런 어떤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의 어떤 성과는 한 달 사이에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거래소가 지지부진할 때 이제 소리 없이 이제 조용하게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오늘도 오늘도 보니까 결국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8월 중순에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이 급락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장이 흔들리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 같으면 당연히 이제 예전 시장을 떠올리시면서 거래소가 역시 코스닥보다 안전해. 그리고 코스닥은 불안해. 그러면서 역시 거래소의 주도주야.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주도 쪽으로 이제 접근하신 분과 아마 코스닥은 많은 차이가 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그때 그 코스닥 시장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런 주제로 제가 이 방송에서 제가 그 방송을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래서 결국 심플하게 지금은 어차피 그 개인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가 좋다, 불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오늘 그 코스닥 시장이 연중 최고치를 가면서 정말 거래소와 디커플링이 되면서 연내 1000포인트를 돌파할 것 같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수 고점 논란에서 보면 오늘도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 약 한 5천억이죠. 5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그리고 또 거래소에서는 약 4,500억 순매수세를 보여줬어요. 결국은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그 순매수세가 거래소를 추월했거든요. 예, 이런 흐름 때문에 저희가 결국 저희가 종목 싸움이죠. 지금은 종목 싸움이지만 저희가 지금은 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집이 어딘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종목 투자에 앞서서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을 잘 읽으시면서 이게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는지 그 트렌드가 바뀌면 거기서 어떤 그 업종이 됐든 시장이 됐든 거기서 종목을 찾으실 때 불과 한 달 사이에 주도주에 배팅하신 분과 또 코스닥에 어떤 그 좋은 종목들에 배팅하신 분들의 수익률은 한 달 사이에 지금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이게 실전 투자하실 때는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진석 전문가님께서 코스닥은 살아있다라는 그 문구를 강조해 주신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요 거래 그 량이 개인들이 코스피의 매수세보다 순매수세가 코스닥이 더 추월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사람이 많은 데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쏙 이해가 됐네요. 여러분 어떻게든 개인 장세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한마디 들어봤고요. 우리 황교석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시장을 지켜보셨습니까? 네, 장중에 이제 그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하락폭이 조금 깊어지는 걸 보고 오늘은 플러스 돌리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어제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쿼드러플 위칭데이였기 때문에 어제 2,400선을 코스피가 넘어서는 걸 보고 보통은 이제 이게 유동성 장세가 아닌 장세에서는 만기일 후폭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일 날 띄워놓으면 그 다음날 지수를 확 빼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좀 2,400선 코스피 2,400선이 강력한 저항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플러스로 돌리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플러스로 돌리는 걸 보고 제 스스로도 야 유동성 장세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역시 개인들이 중심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 비중이 8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주도하는 장이기 때문에 역시 상승할 때도 굉장히 상승폭이 크고 또 급락할 때도 급락폭이 큰 게 코스닥인데 지금 테마주들이 빠른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급등했던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다 조정받았고 아침에 강하게 상승했던 테마주들은 대부분 오후에 윗꼬리를 길게 달거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면서 이제 유동성 장세에 편승해서 수익을 내는 한편에 언제 닥칠지 모를 조정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실물 경기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고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대비를 해가면서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라 한마디부터 들었습니다. 자, 증권가 최전방에서 펼쳐지는 여의도 클래스 이것이 클래스다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녁 밤 시간에 휴식 에너지 다음 주를 같이 대비해보는 시간 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자,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코스피 코스닥이 일단은 다 상승으로 이제 거래를 주봉으로 마쳤는데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013-3366-8200번으로 많은 관전평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제한권 준비했습니다. 자, 한 주를 정리해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코스닥 두 지수는 모두 월요일보다 높게 한 주 마감을 한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떨까요? 공개합니다. 네, 박혜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시장 카오스에 빠졌다? 허우적거리지 않을 방법은 지수는 올랐지만 좀 혼란스러웠던 한 주였다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든 개인 장세이기 때문에 주인공분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이세요. 그래서 다음 주를 어떻게 주도해야 되는지 아무튼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지금 거래소 시장이 카오스에 빠졌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지금 아시겠지만 요새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이 이제 디커플링이 되면서 정말 지금 거래소는 사실은 이제 카오스 같은 혼돈의 시장이 사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 되겠죠. 저희가 2,400포인트를 돌파하고 저희가 지수는 여전히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최고 지수를 찍었죠. 근데 투자자들의 체감 지수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몇 가지 표현을 썼는데 뭐 시장은 태풍의 눈에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거래소 시장을 말씀을 정확히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미국 시장에 어제 장중 선물 지수 급등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크게 하락 마감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그 시장에서 뭐 여전히 그런 어떤 그 미국 시장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대자보 현상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보면 결국 개인의 어떤 오늘이 되겠죠. 정확히 오늘이 이제 개인의 1조 원이 넘는 순매수세로 오늘도 똑같이 양대 지수다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의 유동성이 강해서 지수를 방어하는 것은 좋으나 저희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방어로 그치기 때문에 지수가 거래소 지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상승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의 상승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일단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벌써 많이 올라와 있는 미 증시와 한국 증시의 어떤 디커플링도 미국 증시가 안정을 찾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동안 맞아도 별로 안 아프던 매가 한 번에 많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대 시장 또 중요한 게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다 그 성장주들의 고점 논란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저께 또 그런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던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사기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어제 니콜라가 11% 급락하고 오늘 그 관련주인 하나솔루션도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주도주들의 대부분이 지금 저희 정책 주도주의 대부분이 이 정책주와 어떤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아마 지난 역사를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 테마주들의 특징은 단기간에 급하게 오릅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상승분이 급하게 축소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달 들어서 별 이유가 없거나 좀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데도 어떤 뉴딜 테마주를 웃기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벌써 과열신호로 보여지고요. 또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정부의 어떤 20조 원 규모죠. 뉴딜 펀드도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빨라야 내년 2분기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또 펀드가 출범하는 시기도 한 2022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기존 주도주들에 대해서 좋은 뉴스, 밝은 면만 보시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투자하실 때는 좋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뒤쪽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기존 주도주인 BBIG 이런 종목들도 이젠 환호해서 한 발 좀 뒤로 물러서서 좀 차분하게 이 성장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어떤 괴리, 어떤 진짜 현재 이 경제 상태와 어떤 괴리 이런 걸 다시 한번 찬찬하게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주에 핫했던 그 종목의 관심도 카카오 게임즈. 이것도 코스닥이었네요. 뭐 단숨에 코스닥 시가총액이 5위로 올랐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뭐 정책주나 여러 관심 있는 종목이 이번 주에 더 몰려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이 디커플링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코스피가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혹시 이게 맞춰주는 양상이 코스닥이 혹시 내려오지는 않을까? 어떻게 맞춰지는 진행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코스닥이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조정은 있겠지만 코스닥이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 거래대금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전 같으면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거래소를 추월한다?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근데 요새는 자주 나오는 어떤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의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거래소는 조정을 받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1000포인트를 돌파할 힘이 뭐 사실 어떤 이런 힘 정도라면 미국 시장이 안정만 찾는다면 뭐 연내도 1000포인트 돌파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솔직히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저희가 코스닥 시장은 뭐 조정이 있지만 하락은 없다는 게 제 여전한 생각이고요. 몇 주 전부터 계속 똑같습니다. 거래소 중의 디커플링 부분은 결국은 지금 저희가 가장 큰 게 미국 그 주도주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미국 성장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과 테슬라. 이 두 주식 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저항 지지선이 되겠죠. 애플 $500, 테슬라 $2000. 이게 다 지금 현재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가 안정을 찾지 않는다면 이런 기존 어떤 저희 그 주도주들 부분들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그 코스닥은 간다. 그런데 거래소는
미국 시장의 안정, 이 부분 성장주들의 안정, 이 부분이 선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간다. 코스피의 그 상승은 미증시의 안정이 뒤따라줘야 된다. 자, 코스닥 1000도 막 기대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도 그렇지만 같이 막 마무리 인사할 때요. 마무리 이제 안녕 잘 가. 내일 코스피 3000에서 만나. 막 이러거든요. 다 상한가 가야 돼. 네, 이렇게 기분 좋게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는데 네, 여러분 지금 유동성 장세의 특징, 개인 장세의 특징, 정책주의 특징이 참 복합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황교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술주들의 거품 논란은 이게 상당히 오랜 부분 지속이 된 거고요. 특히 그 일본의 손정희 쪽 펀드에서 그 지분을 그 애플이나 테슬라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이미 노출이 돼 버리니까 그 언제 차익 실현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들 동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그 감소를 하면서 실물 경기 쪽에서 이제 바닥을 쳤다. 이제 경기 부양만 나와주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그 늘어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그 미국도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런 동부 쪽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되면 경기 불안 우려감들이 있고 실물 경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게 그 실물 경기가 악화되는데 이걸 유동성만으로 커버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의 하락폭에 비해서 되반등이 나올 때 상당히 약했고 거래량이나 이런 측면이 강력하게 뒷받침이 돼주지 못해서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특히 석유 수요가 부진해서 재고가 쌓이고 그다음에 금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이런 흐름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실물 경기 악재에 대한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를 당분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풀베팅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목표 수익률도 당연히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현금 비중을 늘리고 관망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말을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떼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파악을 해주셨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그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관망 전략도 유효하고 또 현금 비중도 좀 챙겨놓고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당장 수익이 절실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뭐 틈새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역시 정책주에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판 뉴딜에서 보면 뭐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긴 한데 추경 매수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 그러니까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돕니다. 그래서 못 오른 종목들을 찾아다니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쁜 종목은 일시적으로 테마에 휩쓸려서 급등을 하더라도 추경 매수 자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게 저평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는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똑같은 업종에서 하는데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해보니까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적다라든지 뭐 PBR, PER로 비교를 해보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참 유동성 장세와 이 개인 장세와 또 정책주로 좀씩 아마 수익을 이번 주에 좀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 이번 한 주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라운드원 한마디씩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예. 박진서 전문가님. 뭐 오늘 시장 자체가 제가 뭐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뭐 시장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지만 뭐 여전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의 유동성 장세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 시장으로 물꼬를 다 그 주시장으로 들어오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그런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황혜석 전문가님. 네, 유동성은 분명히 살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그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많이 급등한 종목 추격 매수하지 마셔야 되고,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쉬어야 되고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잃지 않는 것도 돈 버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배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네, 자 라운드 1 정리하고요. 저희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무료입니다.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금요일은 항상 문자 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당첨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라운드 2는 트렌드 클래스로 조금 더 라운드 1보다 실질적인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주제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전략들을 세워볼게요. 주제 확인하세요. 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이 정책 관련해서 이 K 뉴딜, 뭐 뉴딜 펀드도 그렇고 K 뉴딜 지수도 그렇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게 BBIG가 정말 핫한 단어였는데요. 관심으로서 주도주로서의 고점을 찍었나? 그러면 이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봐야 되는 건지 다음 주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계속 봐야 돼요? 아니면 뭐 다른 걸 봐야 돼요? 뭐 시장 흐름 자체가 저희가 가장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BBIG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주제도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결국 이제 그 BBIG에 저희가 사실은 빈자리가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지속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관련주들을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결국 이제 그 시장을 어떤 주도하는 BBI 종목 중에서 오늘 지수는 장중 낙폭을 키우다가 양대 지수 거의 보합선에 끝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부분의 종목이 이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정도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지수가 지난 수요일에 2,400, 이번 수요일에 2,400포인트를 회복하고도 아직도 사실은 이런 주식들은 그 하락해서 그 근처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 주도주들 중에서 저희 보면 이 하락세도 불구하고 지수는 견조합니다. 사실은 이 코스피 지수도 2,400포인트 근처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그 빈 공백을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가 채워주면서 그 지수 하락을 이제 방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자분들과 어떤 그 지수와 종목의 어떤 그 괴리감이 상당히 지금 큰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BBI 주들 보시더라도 대부분의 주도주들이 그 조정을 의미하는 최고점에서 거의 그 10% 선을 넘나들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도주로 보시더라도 그 어떤 조정 흐름이 지금 완연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과 2주 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락세 흐름에서 어떤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아주 약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주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조정에 저희가 다 아는 결국은 이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갈 거야.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고를 외쳤는데 그런데 지금 주도주의 조정에 지금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 아니면 또 어떤 그 가치주 이런 쪽에 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지난 한 달간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저금리의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성장주의 어떤 대세 하락은 사실 저희가 보면 지금 시장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조정 시에 기존 주도주를 편입을 하시는 게 맞는데 왠지 그 매수를 하셔도 예전처럼 어떻게 폭발적인 어떤 그 수익률을
기대하시기는 힘들 것 같고 또 그러자니 또 저희가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매수하는 저퍼주 또는 뭐 경기 민감주, 가치주 이런 걸 투자하자니 왠지 지금 시장과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유동성 장세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게 정답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어차피 이 시장은 성장주의 어떤 장세가 아직도 분명히 맞기 때문에 50%는 기존 주도주를 조정시마다 편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도 요새 종목 선정을 매일같이 하는데 하루에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이 보통 하루에 보통 4개나 5개 검색이 됩니다. 네. 보통. 그런데 그 대부분이 사실은 요새 코스닥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종목들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의거나 핫한 종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검색되는 걸 보다 보면 거래소는 요새 거의 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유동성 상승에 맞게 50%는 기존 주도주를 조정시마다 편하게 편입을 하시고 남은 50%로 지금 개인 장세의 어떤 화려한 종목 장세답게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에 매기가 몰리는 종목들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BBIG 종목들의 휴식 타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데 개인들은 위기가 아닌 좀 기회로 보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지금의 조정에 2차 전지를 아직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하락의 틈새로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배터리데이라는 거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바이오 쪽에서는 유럽 종양학회도 있기 때문에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본다면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저희가 앞에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앞에 저희가 줄기세포 관련주인 첨성법이 있었죠. 근데 그 전에 이미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오르고 나서 실제로 어떤 게 발표가 되고 나서는 그 영향을 받아서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하거나 보통은 이런 경우가 패턴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교롭게도 지금 유럽 종양학회가 19일에 시작해서 21일 끝나고요. 배터리데이가 바로 다음 날인 22일 열리게 됩니다. 공교롭게도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저희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그 두 가지를 한 가지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데이는 사실은 이 어떤 배터리데이에 어떤 오픈되는 어떤 내용들이 이 어떤 우리나라 한국 어떤 2차 배터리 어떤 업체들에게 그게 좋은 점이 될지 아니면 나쁜 뉴스가 될지 이건 사실 미지수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저희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나쁠 수도 있다.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어떤 지금 흐름이고요. 이 경우는 정말 미국 시장의 뚜껑을 열어봐야 그날 어떤 발표를 해봐야 저희가 그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유럽 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주들의 당연히 어떤 호재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그날 어떤 걸 오픈하는데 그게 악재가 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배터리데이와 유럽 종양학회는 약간 갈린다고 보여지고요. 그 유럽 종양학회 지금 관련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 보면 이수엣치스 그리고 HLB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업체들은 아직 그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 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종목들이 한 번에 또 쑥 지나가기도 했는데 저희 또 재방송 통해서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BBIG 이 종목들이 참 주도주로서 많이 올랐는데 고점을 찍었을까라는 부분에 의아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들 분석들을 전문가분들께 듣고 있습니다. 황희소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중단 때문에 우리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쇼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바이오주가 미국 증시에서는 이미 상승 탄력이 많이 꺾였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기대감 때문에 몇몇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는데 미리 급등했던 종목들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매물을 굉장히 거래량이 폭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는 선별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이제 무리하게 백신이나 치료제를 쫓아가기보다는 이제 항암 신약 쪽의 임상 통과라든지 기술 수출을 앞둔 그런 바이오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일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백신이나 치료제 중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그 녹십자 쪽에서 녹십자 MS 같은 종목은 상당히 상승 탄력이 강하고요. 또 보면 제넥신 정도가 이제 국내 임상이나 해외 임상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 매도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고객예탁금이 57조에서 정체가 돼 있는데 이제 9월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기술주 거품 논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추석 전에 자금이 고객예탁금이 급속히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신용이 17조를 넘어섰다.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에 가 있고 코스닥에 개인 신용이 집중돼 있는 게 제약바이오 쪽이 많다는 것도 사실상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BBIG 중에서 강한 쪽은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지 또 원격 솔루션 관련주들, 인터넷 관련주들은 오늘 장에서도 예를 들면 아스서포트 같은 종목은 급등했는데 조정받고 다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게임주들도 선별적으로 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과 성장성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 그다음에 2분기는 끝났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을 지금 집중해서 그 매매하시는 게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 실적이 이제 3분기 기대가 되는 그 종목들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힌트도 주셨는데 사실 또 저평가주라는 것도 늘 매수에 각광받는 종목이고요. 그 저평가주 뭐 실적주도 있을 테고 또 기대주도 있을 테고 업종과 종목 선정하기가 이런 말들은 쉬운데 사실 선정 그 기준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황윤석 전문가님만의 뭐 기준이 있을까요? 팁을 주신다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같은 업종 내에서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한 종목 내에서도 한 기업 내에서도 2분기와 3분기의 실적 비교, 그다음에 전년 동기 이거를 비교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전년 동기는 좀 의미가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전분기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는 거는 큰 호재고요. 특히 일시적으로 실적이 조금 나빠지더라도 재무구조가 건전하다. 그러면 저는 그런 쪽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볼 때 언택트 쪽으로 다시 그 시장의 쏠림이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이게 코로나 재확산이나 어떤 경기가 다시 또 후퇴할 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매일 이렇게 그 종목이나 업종별로 이렇게 순환 상승이 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그 제 나름대로의 분석법은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좀 팁을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오늘 그 BBIG의 그 주도주 고점 찍었나 그 쉬는 양상에 대해서 증권가에서의 그 여러 시각들도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또 여의도 클래스의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의견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BBIG 말고 투자처들이 많다.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박지석 전문가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지금 뭐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BBIG를 저희가 볼 때는 보통 이제 거래소 시장을 아무래도 저희가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BBIG의 어떤 대표 종목은 9개거든요.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 제가 보는 거기 이제 속해 있는 건 9종목인데요. 저도 매일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거래소 쪽을 저희가 흔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제가 여전히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사가 잘 되는 집으로 보통 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저희가 그 미국의 어떤 금강 개발했던 서부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직도 뭐 시장은 여전히 호황이고 저희가 하루 종일 그 주시장을 보더라도 코스닥 시장 쪽에 아주 강세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거래소도 계속 그 주시를 하셔야죠.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런 트렌드가 깨지기 전까지는 물론 이런 트렌드가 연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트렌드를 읽지 않으시고 기존의 주도주, 성장주 이런 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으신 분과 지금도 코스닥 시장과 방향 코스닥 너무 많이 올랐어. 이게 이제 고점이야. 오늘 오늘 그 52주 최고가 찍었어. 이건 고점이야. 이렇게 판단하시고 만약에 투자 전략을 잘못 짜시게 되면 상당히 큰 수익률 격차가 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일단 전략을 크게 짜시고 그 다음에 종목은 거기서 선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시거든요. 이게 그렇게 잘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서 전문가께서는 어떤 결론을 주시겠어요? 저는 뭐 트렌드 클래스 이쪽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는 코스닥 시장은 뭐 지금 저희가 사실 힘든 주식시장의 지금 오아시스다 한마디로 지금 뭐 사실은 저희가 애플 투자하시는 분,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 해외 투자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또 한국 시장의 어떤 지금 성장주들, 주도주들 투자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코스닥 시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투자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에서 오아시스는 존재이다. 예, 좀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 힘든 주식시장의 오아시스 장사가 잘 되는 쪽으로 일단은 보자. 황석 전문가님 한마디 주시죠. 네. 그 BBIG는 살아 있어요. 그게 그 기술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마가나 뭐 팡이 있듯이 우리는 이제 BBIG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주로 이제는 압축 매매를 하셔야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조금 낮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주로 압축 매매하되 목표 수익률은 아주 높게 잡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실게요.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투자의 최전방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여의도죠. 여의도에서 오픈 스튜디오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여의도 클래스 저녁 밤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돌이켜보니까 그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다 올랐는데 참 종목별로는 수익이 조금 아쉬웠던 좀 어려웠던 한 주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많이들 주시네요. 자,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떨까요? 먼저 박진서 전문가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CJ 시푸드 제2의 CJ 시푸드를 찾기 위해 많이 고군분투 지금 하고 계신데 최근에 매수가 되었던 네패스 를 한번 오늘 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9월 9일에 이제 매수가 됐는데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종목들을 다 한 가지씩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일단 네패스는 뭐 지난 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어떻게 바로 반응이 나오면서 그 다음 날 시초가가 되겠죠. 수요일 날 시초가로 매수가 됐고. 목요일 날 이틀 만에 뭐 한 8%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패스 종목이요. 그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흐름을 보였고요. 이 회사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회사죠. 저희가 뭐 비메모리 반도체 어떤 그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가 대만 파운드리 업체죠.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집중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사실은 그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모멘텀을 계속 받을 걸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단기간에 뭐 지금 물론 이틀 만에 뭐 8%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상승 많이 어느 정도 했지만 뭐 꾸준하게 올라갈 회사로 보여지고요. 수급을 보시더라도 지난 그 4일 연속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뭐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난 한 달간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의 주포는 기관이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보면 네패스가 이제 직전 고점이 36,150원인데요. 여전히 이 부분을 목표 주가로 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날 시초가에 매수를 하게 되는데 매수를 하고 그 이틀 동안에 막 8, 9%의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도 목표가 조금 남았는데 거기서의 9월 9일에 매수한 이 종목 고입니다.
똑같은 날에 매수가 된 황혜석 전문가님의 종목도 볼게요. 9월 9일 역시 이 99데이에 롯데정보통신이 매수가 됐는데 지금 목표가 거의 다 도달했어요. 오늘도 5%의 상승이 나왔고요. 37,100원, 최고가가 37,500원으로 봤을 때 목표가 38,000원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때 디지털 UD를 말씀드리면서 포스코 ICT가 먼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쫓아가는 거는 사실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롯데정보통신을 쫓아간다 그랬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작가님이나 PD님이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걸 잡아도 괜찮겠나 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움직임이 이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제가 이제 증권방송이나 뭐 증권사 또는 리포트나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됐다. 너도나도 롯데정보통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내주 월요일장 정도에 제가 제시한 목표가에 아침에 아마 도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정도에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예. 네. 이렇게 움직임이 더딘 걸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 바로 이렇게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점검을 해봤고요. 자, 종목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지수는 그 지수로만 마감만 봤을 때는 되게 편하게 가는 것 같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막 미국 봐도 정신이 없고 종목들 봐도 정신이 없습니다. 새로운 종목 볼게요. 박혜석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UTI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것도 코스닥 종목입니다. 근데 제 종목 로지게에서 검색되는 종목들이 사실은 거래소 시장에 거기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UTI라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자 부품 및 전자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용 카메라 윈도우를 주요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윈도우 커버 글라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한 9%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와 코닝이 폴더블 폰용 가공업체 물색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폴더블 디스플레이 폰에 대한 삼성 디스플레이 의존도를 낮게 하기 위해서 미국 코닝과 개발 중인 초방막 강화 유리 그런 가공업체를 저희가 한국 시장에서 물색 중인 걸로 알려지게 되면서 시장에서 관련주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UTI가 어떻게 보면 그중에 대장주라고 보여지는데요. UTI 등이 이제 삼성전자와 코닝의 협력사 후보군에 저희가 올랐다는 뉴스로 오늘 9%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회사를 말씀드리게 됐고요. 한번 수급을 보시면 지난 한 달간 수급은 솔직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외국가 기관이 거의 큰 어떤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차트를 놓고 보시게 되면 지난 한 달간 거의 우하향, 고점이 정말 전형적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계단을 타고 저희가 상승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 그러죠. 근데 얘는 거꾸로 저희 보면 UTI는 얘는 거꾸로 지금 보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 타고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점점 이게 참 누가 그림을 그리듯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예. 괜찮은가요? 내려가고 있는데 네. 항상 주가가 제가 보통 아마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주식들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급등하거나 올라가 있는 주식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하다가 강하게 터닝 포인트. CC푸드나 아니면 제가 말씀 모든 종목들이 거의 그런 패턴이 많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LS선상 아시아.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약간 좀 기가 막힐 수도 있는데 거의 옆으로 그냥 기거나 이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런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바닥을 기거나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급등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흐름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흐름상을 보면 이 구간이 터닝 포인트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UTI를 갖다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점, 그러니까 목표가죠. 목표가 부분을 지난 5월 달에 고점이 되겠죠. 1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 라인이 되겠죠.
예, 한 13,000원대 네.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최근 지금 장세에서 장사가 잘 되는 코스닥에서 역시 찾으셨군요. UTI 목표가 18,500원. 그 하락 추세가 좀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설명도 잘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황금석 전문가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지난번에 제가 롯데정보통신 추천할 때 사실은 포스코 ICT를 생각했는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역시 대장주를 승부를 해야 되는데 괜히 이등주를 해서 상승률이 좀 더디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리스탈인데요. 크리스탈은 세계 최초의 혈액암 그 신약을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하고요. 12월에 미국 혈액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치성 암 중에 췌장암, 다음에 혈액암, 림프암 이런 것들은 정말 난치성 암이고요.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 지정해서 임상 이상 이후에는 조건부 승인이 되면 7년 동안 판매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있어서 국내에서 임상 2상, 글로벌 임상 1상에 들어가 있고요. 이달 중에 기어바이아를 또 준비하고 있다는 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5일선, 11선, 21선이 한 자리에 모여서 조정을 받고 나서 윗꼬리가 살짝 달린 장대 양봉에 거래가 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에 할 거고요. 지금 직전 고점이 22,150원이고요. 여기 주봉을 한번 보시면 이거를 돌파하면 그 위에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목표가는 23,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입니다. 여러분 바이오 가운데 크리스탈 듣고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여러분 같이 다음 주에 저희 좋은 눈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네, 크리스탈까지 들었습니다. 뭐 수익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이제 목소리가 너무 좋은 우리 박기서 전문가님 1시간 더 연장해서 여러분들 만날 거예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셨죠? 예. 예, 9시에. 예,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그동안 계속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게 시전투자 대회에서 제가 4개 대에서 수상할 때 말 그대로 이제 황금선 매매라는 이 부분으로 계속 매매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해오면서 이제 검증된 매매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그 모든 종목들이 사실은 이 황금선 매매를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선정하는 작업은 보통 3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약 2,300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그 10단계를 거쳐서 제가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종목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도 못한 종목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보다 보면 처음 보는 종목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제가 황금선 매매 종목이 사실은 제가 10단계인데 그중에 3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원칙과 그리고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날 관심을 가지실 만한 황금선 매매 한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에 바로 만날게요. 쭉 이어서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고요.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여요. 전문가 소개에 오늘 깜빡 박진섭 전문가님의 사진 방송 입장에 들어가시면 9시부터 1시간 동안 네, 오늘 주제가요. 황금선 매매 3원칙 시크릿 종목 공개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 베스트 관전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려요. 4991님 늘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편안한 목소리를 들으며 많이 도움받고 있는 주린이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저희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박기서 전문가님과 황혜석 전문가님과 같이 인사할게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여러분.